개인정보 유출과 도박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위가 이어지면서 공직기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 가뭄과 따뜻한 날씨 탓에 농안계 산간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인 고로쇠물 생산량이 예년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심규원 동해시장이 항소하고 최선근 강릉시의회 의장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 의무를 명시한 특별법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얼마 전 강릉시는 공무원들의 이딴 비위로 결국 자정결의대회까지 열었습니다. 일부 다른 지자체도 공무원들의 비위가 이어지면서 공직기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강릉시의 한 면사무소 공무원이 마을 부녀 회장에게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릉시의 한 간부 공무원은 조형물 선정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유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국 강릉시는 자정결의 대회까지 열어야 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이것이 크게 이제 시민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의 위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태백시의 한 간부 공무원 역시 조형물 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구성 계획과 명단을 알려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성실과 품위 유지 의무를 지키지 못한 직원들은 각각 해임과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정성군청 공무원 3명은 1,000만 원대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돼 인사 조치됐습니다.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될 뿐만 아니라 탈법 행위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 행위 같은 걸 했을 경우에 강제하는 강제 규정을 좀 더 정치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성실과 품위 유지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어긋난 행동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고로쇠물은 요즘이 제철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겨울 날씨에 고로쇠물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장목 반원들이 가파른 산기슭을 오릅니다. 나무에 꽂힌 투명한 봉투에 들어 찬 물을 통에 옮겨 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통에다 담은 거는 이제 수거용 통으로 가져가서 거르는 작업을 해서 병에 담는 작업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시작된 고로쇠물 채취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고로쇠물 채취는 농안기 산골 주민들에게 제법 괜찮은 부수입원이었지만 올해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이 마을에서는 고로쇠 물로 연간 3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올해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평소에는 사흘이면 이 비닐봉투가 가득 차지만 올해는 고로쇠 수액의 양이 적어 이렇게 닷새가 지나도 봉투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지난 겨울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았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져 고로쇠물이 많이 나지 않은 겁니다. 고로쇠 수액 채취는 일교차가 심하고 눈이 많이 와야 수액 양이 많이 나오는데 올해는 긴 가뭄과 포근한 날씨로 인해서 수액 채취량이 작년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겨울답지 않은 겨울 날씨가 고로쇠물 생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지난달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심규원 동해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최선근 강릉시의회 의장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따르면 업적 홍보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심규원 동해시장은 검찰 측과 쌍방 상소를 제기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2심 재판을 맡게 됐습니다. 선거 구민에게 식사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최선근 강릉시의회 의장은 최 의장과 검찰 측의 항소 포기로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강원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동해안과 산지엔 내일 새벽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산지엔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동해안에도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발 고도가 높은 산간도로엔 밤새 기온이 떨어져 빙판길이 예상돼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영동 지역은 새벽까지 비나 눈이 온 뒤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압력솥에도 해보고 그냥 가스솥에도 해보고 했지만 가마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또 전통 방식이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이 또 맞구나, 맛이 다르구나. 이 지역의 깨끗한 공기와 햇볕과 바람이 메주를 발효를 잘 시켜주는 것 같아요. 쉽게 유리뚜껑, 보통은 항아리에 유리뚜껑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아리 뚜껑을 하고 속에 강목을 하고. 한 2년,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감칠맛이라던가 숙성된 맛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장을 담는 게 손이 많이 가고 힘든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이걸 이어나가지 않으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힘들긴 하지만 이걸 이어나가고 싶어요. 미세먼지를 줄이고 관리하도록 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딱 한 달이 됐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도내에서도 5차례나 발령됐는데 어떤 조치가 있었고 개선할 점은 없는지 김상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난달 21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영서 지역을 덮치면서 도내의 첫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이후 강원도의 미세먼지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고 이번 달부터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조치입니다. 비상저감 조치의 핵심은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배출 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등입니다. 발빠른 조례 제정만큼 저감 조치가 잘 이루어졌을까? 차량 2부제는 시행된 첫날부터 우왕좌왕 혼선을 빚었습니다. 도청 인근 주차장에는 도청에 들어갈 수 없는 홀수차들이 즐비했습니다. 도내에 등록된 차량 75만 대 가운데 2부제를 의무 시행해야 하는 공공행정기관 차량은 얼마나 될까? 저희도 이제 고세먼지 좀 파악을 하는 건데 지금 거의 한 10% 들어왔을 거예요. 차량 2부제의 효과는커녕 아직까지 대상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안 됐습니다. 또 도내 전체 차량의 15%, 11만 3천여 대에 달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조치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지역은 아직 단속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에 대해서 좀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미세먼지 저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 중인 도내 미세먼지 원인은 오는 9월에야 나올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더뎌 보입니다. 지자체의 미세먼지 관리와 또 저감 의무를 명시한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파악하고 또 줄이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게만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용접 작업을 할 때 생기는 불티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씨가 멀리 튀는 데다 주변에 옮겨 붙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3일 양양군 현남면의 컨테이너 건물 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지난달 10일 고성군 주광면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를 태웠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삼척시청 별관에서 불이 나 한 명이 다치고 시설 일부가 탔습니다. 모두 용접을 하다가 불씨가 옮겨붙어 발생한 화재입니다. 최근 6년간 도내에서는
용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80여 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재산 피해도 40억여 원에 달합니다. 용접 작업 중 생기는 불티는 섭씨 1000도 이상으로 뜨거운 데다 멀리 튈 수 있어 작업장 주변을 방화포로 덮어야 합니다. 작업 시에 소화기, 그다음에 마른 모래, 방화수 이를 비치해서 만약에 있을 줄 모를 화재를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용접 작업이 끝난 후에도 불씨가 남아있는지 30분 이상 기다려 확인하고 작업장에 화재 감시자를 배치해 줄 것을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원도 내 버스회사 노사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임금 협상에 실패하면서 노조가 오는 25일 총파업 찬반 투표를 예고했습니다. 동해상사고속을 비롯해 강원 흥업 등 도내 시내와 시외버스 노동조합 9곳은 지난달 27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난 13일 사측과 1차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9일 2차 조정회의도 결렬되면 25일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하고 다음 달 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해교육지원청이 특수학교 건축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동해교육지원청은 동해특수학교 건립을 위해 조달청에 시공업체 선정을 의뢰했으며 이달 말에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는 260억 원이며 2021년 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해 교육당국의 일정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태백시가 오투리조트의 보증채무로 인해 최근 5년 동안 937억 원을 갚고도 여전히 370억 원의 채무가 남았습니다. 태백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태백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한 뒤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1,460억 원의 보증을 섰습니다. 하지만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채무 상환을 못해 2014년 말 남은 빚 1,307억 원을 떠안은 뒤 지난해까지 937억 원을 갚았습니다. 현재 남은 부채는 370억 원으로 올해 태백시 애초 예산 3,785억 원과 비교해 채무 비율은 9.77%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방송되는 MBC 강원영동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커피 바다를 담다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초고화질로 제작된 이번 프로그램은 강릉 안목 커피거리와 커피로 유명한 터키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다양한 커피 문화를 담았습니다. 특별기획 커피 바다를 담다 다큐멘터리는 오는 18일 밤 11시 10분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